정시에서도 내신 반영하는 대학이 점점 늘고 있으니 우리 학생들이 만약에 정시에 유리한 학교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절대 내신을 포기하게 하면 안 된다. 또 하나는 내신을 만약에 포기하고 정시에 집중한다? 그거는요 이미 나약해진 거예요. 마음이. 내신이 수능과 관련된 과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신 공부하면 수능도 준비가 되는데 이 수능도 준비가 되는 내신을 공부를 안 하고 포기를 하고 정시를 하겠다? 이거는 이미 나는 엄마 나 공부하는 거 포기할래 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김학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서울대 대입 개편 방안을 말씀드릴게요. 수능과 내신으로 수능도 조금 이제 쉬워지는 형태로 가고 내신도 5등급제로 가게 되면 변별이 약해지고 그래서 서울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 그럼 못 믿겠다. 내신도 변별이 약해지고 수능도 쉬워지면 우리더러 도대체 어떻게 뽑으라는 거냐.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사회랑 통합과학을 배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수능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치러지게 되니 통합사회랑 통합과학을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고 거의 1년 반 이상 공백기가 생긴 다음에 수능을 치른다? 차라리 뭐 예를 들면 고3 때 통합사회랑 통합과학을 배우면은 이제 괴리가 없을 거니까 뭐 시기적인 어떤 텀도 없을 거니까 그래서 수능과 고교육의 괴리로 파행적으로 운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3 때 뭐 과학, 과제 탐구라는 과목을 개설해 놓고 그 안에서 통합과학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서울대가 이렇게 파행적으로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거 과목 이거 우리가 어떻게 믿냐. 이 과목에서 뭘 배웠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왜냐면 이런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이게 양두구육,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 뭐 이런 건데 그렇게 되면은 3학년 때 이 어려운 심화 과목들을 개설해 놨는데도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가르쳐 버리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그럼 평가를 하냐. 이렇게 해서 서울대가 이제는 내신도 못 믿겠다. 이제는 수능도 못 믿겠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지역균형 전형이 학교당 2명까지 추천을 받아서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근데 3명으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한테 지역균형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좀 넓혀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재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3개 등급합 7등급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폐지할 계획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지역균형 전형으로 전교권인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지원했는데 3개 등급합 7등급을 못 맞춰가지고 떨어진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예 없애자라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신도 변별이 약해지고 5등급제로 바뀌게 되는 거니까 수능도 쉬워지고 그래서 서울대는 면접을 강화를 해서 아이들 변별을 하겠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자, 이제 여기서 서울대가 이제 시사하는 바가 뭐냐? 그럼 수능도 쉬워지니까 못 믿겠다. 내신도 그러면 양두구육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것도 못 믿겠다. 정말 이 아이들이 이 시간에 심화검을 했는지 못 믿겠다. 그래서 우린 면접을 조금 더 강하게 갈 거다. 그러면 일선 대학에 서울대를 제한 나머지 대학에 이제 미치는 영향도 있겠죠. 그래? 그러면 우리도 면접을 강화할까? 그래? 그럼 우리는 논술을 볼까 차라리? 그래? 우리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조금 더 세게 갈까?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가 시사하는 바가 서울대는 면접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나머지 대학들도 면접을 강화할 수도 있고 논술을 이제 정시에서도 볼 수도 있는 거고 수시에서도 예를 들면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논술까지 볼 수도 있는 거고 되게 다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가 약한 거를 조금 세게 간다든지 예를 들면 2합 5가 뭐 3합 6으로 간다든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조금 더 강화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정시에서 지금 내신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지금 현재 서울대랑 고대는 이미 정시에 내신을 반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26 6학년도 입시 그러니까 올해 현재 고2에 해당되는 아이들이죠. 정시에서 연대가 내신을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엄마 나 그러면 이 2028 대입 개편 안에서 고교학점제 실시가 된다고 했지만 나 이거 무시하고 그냥 정시에 올인하면 안 돼?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 대학들이 아직 어떻게 하겠다 그런 움직임은 감지가 되지 않고 있긴 한데 그래도 정시에서 또 내신을 반영할 수 있는 대학들이 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내신을 포기하고 정시에 올인한다 이 부분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는 이미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하고 있는데 서울대가 정시에서도 지역균형 전형이 있고 일반 전형이 있어요. 지역균형 전형은 전체 100점 중에서 내신의 비중이 40점 그리고 수능의 비중이 60점, 100점 만점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일반 전형은요 100점 만점 중에서 내신이 20점, 수능이 80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전형의 내신의 비중이 20%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지역균형 전형의 내신의 비중이 40%로 2배 높거든요. 근데 그 20을 또 40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도 쉬워지니 그럼 내신을 조금 더 확대해서 반영해야지. 근데 어머님들께서 이제 크게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스카이가 지금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한다고 말씀드렸죠. 연대는 고2 아이들서부터 내신을 반영할 거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얘네들이 내신을 반영하는 방식, 형식을 보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부분 뒤에서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대학들이 정시에서 40% 이상, 전체 100 중에서 정시를 40% 이상 뽑아야 되는 게 의무잖아요. 안 그러면 이거 지키지 못하면은 대학에 지원되는 그 지원도 조금 낮아지게 되고 하니까 이거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정시 40% 이상 뽑아야 되는 거. 근데 이미 이렇게 서울대가 정시가 이렇게 쉬워지니, 수능이 이렇게 쉬워지니, 그러면 우리는 40% 이상 선발하면 폐지하겠다. 자, 왜냐? 수능이 쉬워지는 이유도 있지만 서울대를 이제 합격한 아이들 중에 중도 이탈자, 예를 들면 이탈한다는 얘기는 휴학을 할 수도 있고 자퇴를 할 수도 있고 이 중도 이탈하는 확률이 높은 학생들이 주로 정시로 수능 보고 들어온 애들. 그러니까 적성과 진로와 무관한 수능 성적으로 줄 세워서 들어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점수 맞춰서 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적응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 포기하고 특히 이과가 많은 거죠. 문과는 뭐 서울대보다 더 높은 학교는 없으니까. 근데 이과는 서울대 말고도 의치한 약수, 메디컬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너무 폐해가 심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좀 많이 좀 줄이고 싶다. 물론 서울대가 하고 싶다고 해서 모두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여튼 간에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 서울대학교에서 입학정책 포럼을 자체적으로 열어가지고 그때 얘기한 것들이에요. 그냥 나름대로 그때 얘기한 걸 정리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열린 전공, 무학과. 그러니까 학과 없이 아이들 뽑겠다. 서울대는 이제 자유전공 학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전공 학부로 일단 들어와서 이제 1학년 공부하다가 2학년 때 이제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를 선택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 뽑는데 서울대는 이미 자유전공 학부가 오래전부터 있었고요. 고대 같은 경우도 자유전공 학부가 있었는데 로스쿨 쪽 이제 커리였다가 올해서부터 고대도 자유전공 학부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모든 학과로 길을 다 터줬습니다. 근데 이 열린 전공, 무학과 이런 자유전공 학부가 늘어나게 되면 결국에는 비교과, 전공과 관련된 활동 이런 부분들의 중요성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전공, 자유전공 이게 늘어나게 되면 결국에는 내신의 비중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슈가 바뀌는데 그러면 향후 어떻게 그럼 준비를 해야 되냐?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과 전형은 지금 내신 변별이 약해지잖아요. 그럼 내신만 보고 뽑을 수 있나? 기존에 교과 전형의 경우에 내신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뒀어요. 지금도 대부분 대학들이. 근데 내신의 수능 최저를 두는데 그 수능 최저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자, 또 하나는 우리는 내신만 보고 뽑지 못하겠다. 내신의 생기부. 이 아이가 어떤 과목을 이수했고 그리고 전공과 관련된 그 과목을 보겠다.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이수했는지 안 했는지 보겠다. 고대랑 성균관대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교과 전형에서. 그러니까 요 부분처럼 요 고대랑 성균관대처럼 서류를 반영할 수 있는 대학들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 교과 전형에서. 근데 교과 전형이 말씀드렸지만 이제 내신의 변별이 약해지니까 교과 전형이 축소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내신서는 그럼 어떻게 변할 거냐? 5등급제에서. 그런 뒤에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면접이 강화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서울대처럼. 무전공 제도가 확대된다. 그럼 비교과보다는 내신이 훨씬 더 중요해지게 된다. 자,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시에서 지금도 수능으로만 뽑는 대학도 많긴 하지만 수능에 내신을 반영하는 그런 대학도 있죠. 근데
여기에 서논술령이 도입이 돼서 예전에 서울대가 그렇게 됐었잖아요. 정시에서 내신 반영하고 수능 반영하고 논술을 치렀던 그렇게 이제 변해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서논술령 도입이 이제 될 가능성이 높다. 중3서부터는 조금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중1 학생들서부터는 서논술령 이게 도입이 돼서 내신, 그 다음에 수능 외에도 자체 본고사처럼 그렇게 좀 부활을 시키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에서 내신 반영하는 대학이 지금 상위권 대학에 서울대, 연대, 고대가 있는데 정시에서도 내신 반영하는 대학들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 수능이 조금 쉬워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신 포기하면 안 된다. 정시러라 할지라도. 자, 수능 통합각을 위해서 물화생지 선행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 물화생지 선행해놓으면 통합각이 훨씬 더 쉽게 느껴진다. 그렇지만 모든 과목을 다 할 필요는 없다. 공대면 물화, 그 다음에 의학 계열은 메디컬은 화생, 요 정도만 해도 괜찮다. 물론 시간이 되면 다 해놓을 수 있는 게 좋긴 한데 과학보다는 수학이 더 선행에 더 집중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과 같은 경우에. 그리고 재학생은 정시냐 수시냐? 수시죠. 왜냐하면 정시는 지금도 그렇잖아요. N수생들이, 재수생들이 엄청 강세를 보다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수시 끝나고 밀려둔 고1, 2 학생들을 이제 상담을 했는데, 고1의 경우에 얼마 전에 상담했는데 1학기 끝난 거잖아요, 지금. 아마 9월 말인가 상담을 했었으니까. 근데 상담을 하는데 어머님도 그러시고 아이도 그렇고, 선생님 제가 만약에 재수를 하게 되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학년 1학기가 끝난 상태인데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2028 대입 개편안이 이렇게 바뀌니까 너가 이제 유리한 게 뭐가 있고 불리한 게 이런 게 있긴 한데, 야, 너 지금 1학년 1학기 마친 상태인데 벌써부터 무슨 재수 생각하고 그래. 너는 무조건 수시로 그냥 끝낸다고 생각해야 돼. 재수한다. 그럼 너도 이제 재수생이 되긴 하겠지만 그만큼 N수생은 이제 수능에 대한 강점이 많기 때문에 너가 재수한다고 해서 꼭 유리한 것만은 아니야. 그러니까 무조건 재학생이면 수시에서 끝난다고 생각을 해야 돼. 이렇게 가야죠. 그러니까 재학생이면 수시, 그 다음에 N수생 같은 경우는 정시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준비한 학생들이 더 많긴 하겠죠. 재수 이런 거는 고3 때도 재수 얘기하면 안 돼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딱 끝난 다음에 만약 입시가 한 번 너무 아쉬워서 한 번 더 하고 싶다, 뭐 그럴 경우 생각을 해봐야지. 지금은 아예 그냥 재수의 재자도 꺼내지 않게, 어머님들도 꺼내시면 안 돼요. 자, 고등학교 선택 요소에서 첫 번째, 교과전형이든 학생부 종합전형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내신이다. 그래서 내신 잘 받을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하는 게 가장 1순위가 돼야 된다. 이건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고교 유형별로 어느 정도 내신이 돼야 되느냐는 요 바로 뒤에 나올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학생부 종합전형 내신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전공 관련 교과를 이수를 했냐 안 했냐 그 노력을 보겠다. 그리고 성취도를 보겠다. 이수했는데 등급이 좋냐 안 좋냐. 그리고 활동이 가장 우선이에요. 그리고 향후에 무전공 제도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자유전공 이런 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전공과 관련된 과목이 점점 그 중요도가 조금 떨어질 거다. 그러면 더더욱 내신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정시에서 내신 반영하는 학교들이 방식을 보시면 서울대는 정성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수치만 보는 게 아니고 이 아이가 이 학교에서, 이 내신 받기 어려운 학교에서 내신 이 정도 받았어도 잘한 거구나. 예를 들면 5등급제에서 전사고나 특목고인데 내신이 예를 들면 5등급제 2등급 받았다. 못한 거 아니잖아요. 오케이, 너 A.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중에 어머님들 그럼 대입 관련된 내용도 꼭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대입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 그럼 우리 아이는 이렇게 준비를 해야겠구나. 무조건 고입만 들으시면 안 돼요. 대입을 아셔야 우리 학생들이 3년간의 로드맵을 세울 수 있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자, 그리고 연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서부터 정시에서 내신이 반영이 되는데 정량평가로 합니다. 근데 연대가 이제 정시에서 내신 반영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보니까 4등급 넘어가면서부터는 좀 감점이 좀 많이 되는, 그러니까 4등급 정도까지는 감점이 되긴 하지만 엄청 많이 되지 않는, 지금 9등급제에서입니다. 아직 2028에는 어떻게 반영하겠다 그런 건 없으니까 9등급제에서 한 4등급 정도까지만 해도 엄청 감점이 되진 않는다. 근데 연대는 정량평가를 한다라는 거. 서울대랑 좀 다른 그런 부분이죠. 근데 고대는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하지 않는 미반영되는 전형이 일반 전형이라고 하나가 있고,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하는 교과성적 우수자 전형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 교과성적 우수자 전형은 정량평가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특목자사고를 갔다라고 한다면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하지 않는 그냥 일반 전형을 쓰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일반고를 갔다 어떤 아이가 근데 수능은 조금 약한데 내신이 너무 좋다. 그럼 정시에서 내신 반영하는 교과성적 우수자전을 쓰면 되겠죠. 그럼 그때 가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정시에서도 내신 반영하는 대학이 점점 늘고 있으니 우리 학생들이 만약에 정시에 유리한 학교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절대 내신을 포기하게 하면 안 된다. 또 하나는 내신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하는 대학도 있기 때문이지만 내신을 만약에 포기하고 정시에 집중한다? 그거는요 이미 나약해진 거예요. 마음이. 그 말은 나 공부 안 하겠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신이 수능과 관련된 과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신 공부하면 수능도 준비가 되는데 이 수능도 준비가 되는 내신을 공부를 안 하고 포기를 하고 정시를 하겠다? 이거는 이미 나는 엄마 나 공부하는 거 포기할래 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정시 쪽에 조금 비중을 둬서 입시를 준비하는 아이들한테도 절대 내신은 소홀히 하게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고교 선택하는데 어떤 학교를 선택하고 어떤 학교를 선택하면 안 되고 그 부분에 가장 큰 기준이 되는 점은 일반고는 무조건 내신 받기 쉬운 학교를 선택하는 게 맞아요. 교육과정을 떠나서. 이게 교육특구도 마찬가지인데 특구인 학교, 특구가 아닌 학교 했을 때 역시 교육특구는 그냥 내신 받기 쉬운 일반고보다 여전히 학종에서 유리할 거예요. 그 부분은 이게 바로 뒤편에서 내신 나올 때 말씀드리긴 할 텐데 여튼 간에 일반고라고 한다면 무조건 내신 받기 쉬운 학종도 학종이지만 교과전형도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요. 특목자사고 같은 경우는 큰 변화가 없어요. 기존이랑 큰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수학이 약하고 희망진로가 무조건 문과다, 찐 문과다. 여전히 외고 유리합니다. 이 2028 대입에서도 외고는 문과는 여전히 유리할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고에서 문과 애들이 내신이 좀 잘 안 나오거든요. 점점 이게 조금 더 이제 그 양극화가 되게 심해지고 있어요. 이과는 좋아지고 문과는 조금 더 약해지고 외고는 문과 학생들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찐 문과다라고 한다면 외고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광역자사고를 만약에 택한다. 교육과정이 차별화된 학교는 여전히 수시가 유리해요. 예를 들면 교육과정이 차별화가 된다. 아쉽게도 뭐 휘문이나 아니면 여기 중동 교육과정이 광역자사고긴 한데 엄청 차별화되진 않아요. 근데 조금 떨어져 있지만 예를 들면 배재고 이런 데는 이런 고급 뭐 수학 이런 과목들이 개설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만약에 좀 주요 대학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광역자사고도 그런 교육과정들이 개설이 돼 있는 학교냐 그렇지 않는 학교냐 이거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제 오늘 이제 요거는 5등급제에서 어느 정도가 돼야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지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자, 그냥 일반고를 가게 됐다 라고 한다면 바뀌는 5등급제에서 1등급 받게 되면 의학계열이나 상위 15개 대학 교과전형 가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럼 의학계열을 갈 수 있냐? 그럼 수능 최저학력 기준 의학계열이 높잖아요. 지금 현재 제일 높은 데가 고대가 4, 5, 4개 등급하고 5등급. 그 다음에 조금 낮아야 3합 4. 기본적으로 내신 1등급 나오면서 수능 최저가 잘 나온다고 한다면 교과 전형이든 학생부 종합 전형이든 의학 계열을 갈 수 있어요. 1등급만 나오면 그냥 일반고 간다 하더라도 이제 내신도 5등급제라 변별이 약해지고 수능도 쉬워지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 더 세게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수능 최저를 통과할 수 있냐에 따라서 내가 갈 수 있는 메디컬이 조금 달라지긴 할 겁니다. 근데 2등급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5등급제에서 2등급이 34%까지예요. 그럼 9등급제에서는 거의 4등급에 가깝거든요. 그러면 국민대, 숭실대에서부터 경기권 주요대까지 이 편차가 되게 커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점 초반이다 라고 한다면 국민대, 숭실대를 갈 수 있는 거고 2점 후반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 뭐 경기권에 있는 주요대, 뭐 가천대, 카톨릭대, 경기권 주요대가 뭐 그 정도거든요. 그런 정도를 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2등급 받게 되면 그냥 일반고에서는 메이저 대학 가기 어려워요. 왜냐면 기존의 9등급제는 3등급, 4등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변 학교들 중에서 내신을 잘 봐주시는 학교가 1순위 그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이 학교를 갔을 때 과연 1등급 받을 수 있는 학교냐. 일반고에서는 무조건 1등급 받을 수 있는 학교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도 풀어보고 선배가 나랑 비슷하게 중학교 때 공부했던 선배가 이 고등학교 갔을 때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요거를 어떻게든지 다 종합해서 판단 기준 삼으셔야 됩니다. 근데 교육 특구를 한번 볼까요?
1등급이면 의학계열 스카이 학종, 무조건 상위권 대학 가는 거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근데 2등급 받게 됐다라고 한다면 2등급 초반 정도면 9등급제 3등급 초반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2등급 초반을 받게 되면 지금도 3등급 초반이면 고대나 이런 데 조금 낮은 학과들 이제 합격이 가능한 그런 내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특구다 그러면 고대 중하위권 이런 데 가는 건 크게 어렵진 않아요. 광역자사고도 마찬가지고 이건 광역자사고 좀 메이저예요. 이제 메이저라고 얘기하는 게 가까이 있는 휘문고, 중동고, 세화고, 강북 지역에는 선덕고, 그죠? 배재고, 보인고 이런 데는 교육 특구랑 비교했을 때 크게 막 밀리진 않아요. 그래서 비슷하게 이제 내신선을 잡아본 거고, 그 다음에 외고 국제고 갔을 때 1등 받는다? 스카이 상위권 갑니다. 그리고 2등급 받는다? 그러면 스카이 서성한까지도 가는 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도 3, 4등급이라 할지라도 서성한 가거든요. 그러니까 특목자사고는 달라지는 게 없어요. 기존에 3, 4등급도 서성한까지 갈 수 있었는데 그럼 2등급 받게 되면 달라질 게 없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특목자사고 간다고 했을 때 유리하다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특목자사고 간다고 했을 때 불리할 건 없다. 일반고를 가게 됐을 때 2등급 받게 되면 치명적이다. 무조건 1등급 받을 수 있는 고등학교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자, 전사고도 마찬가지예요. 전사고도 1등급 받게 되면 의학계열 메이저, 그 다음에 스카이 상위권학과 가고요. 2등급 받게 되면 좀 중하위권 의학계열, 그리고 스카이 가는 거 어렵지 않아요. 3등급 받게 되면 기존 5등급, 6등급이기 때문에 서성한, 그 다음에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 이 정도 학과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 정도 가는 거 달라지는 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5등급제로 변환했을 때 1등급이면 학교 유형별로 이렇게 갈 수 있고 2등급 이렇게 갈 수 있고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조금 더 실질적인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려 볼게요.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거는 현행 9등급제 기준이에요. 왼쪽이, 제일 왼쪽이. 이거는 지금까지 보여드린 적 없거든요. 문과부터 말씀드릴게요. 메이저 전사고면 이게 지금 어디냐면 서울대거든요. 서울대 메이저 전사고는 2.1에서 2.5면 경영경제 갑니다. 그 다음에 2.6에서 3.0이면 그래도 사회과학계열 상위권 학과 가요. 그리고 3.1에서 3.5, 3점 중반만 돼도 조금 낮은 학과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3.6에서 4.5로 해놓은 거거든요. 조금 낮은 어떤 어문계열이나 이런 쪽도 무조건 합격한다는 아니지만 충분히 전에서 합격할 수 있어요. 현재 9등급제에서 외고 국제고의 경우에 1.6에서 2등급 요 사이면은 서울대 경영경제에 가요. 그리고 2.1에서 2.5 정도 되면 이제 사회과학계열 가고 2.6에서 3.0 정도 되면 이제 서울대 중하위권 3.1에서 3.5 정도 되면 완전 하위권을 합격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교육특구 일반고 광역자사고 1.6에서 2등급 정도 되면 상경계, 경영경제 이런 데 갑니다. 예를 들면 숙명여고다. 그러면 한 1.7 정도 되면 서울대 경영학과 가거든요. 광역자사고 중에서도 예를 들면 뭐 중동이다. 아니면은 뭐 이대부고 이런 데도 1점 중반 정도 되면 이제 경영학과 이런 데 갈 수 있거든요. 1.6 정도 되면. 자, 그리고 그냥 일반고는 무조건 서울대는 지균 말고 일반 전형 기준입니다. 1.5 안에 들어야 돼요. 그리고 2등급 안에 들어야 조금 더 하위권 학과를 갈 수 있는 현재 9등급제에서 요런 범위 안에 각 고등학교 유형별로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5등급제로 묶었을 때요. 그랬을 때 만약에 5등급제에서 1등급 받았다. 그러면 외고 국제고, 일반고, 광역자사고, 일반고 그러면 1등급 받는다 그러면 서울대 웬만한 데는 다 가요. 근데 만약에 받기는 5등급제에서 1.01에서 2등급 사이다라고 한다면 또 이렇게 갈 수 있고 자 2등급 넘어가면 전사고 빼고는 서울대 가긴 좀 어렵다. 5등급제에서. 근데 어머님들 이건 아직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우리 아이가 아직 내신 안 받아봤기 때문에. 이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9등급제에서는 이 정도가 돼야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럼 5등급제에서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겁니다. 일단 왼쪽에는 의대입니다. 의대. 9등급제 먼저 보실게요. 1점 중반에서 2등급 안쪽 들면 전사고도 이제 메이저, 전사고는 메이저 또 의대가 되는 거고요. 2점 초에서 2점 중반이면 그 서울대 연대를 제외한 메이저. 그 다음에 2.6, 3.0이면은 이제 수도권에서 요 대학들을 이제 지원해서 합격할 수 있는. 또 이제 특구 보실까요? 특구? 여기 보시면은 의예과, 메이저를 가려면 1.0, 1.5 안에 9등급제에 들어야 돼요.
그리고 1.0에서 2.0 사이가 돼야 뭐 가천대, 아주대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선이 돼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그럼 5등급제로 바뀌었을 때 이게 1등급 정도 되는 거니까 1등급 넘어가면 아무리 교육특구라 하더라도 1등급 넘어가면 이 수도권 의대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지방권 의대는 가능할까요? 그것도 어려워요. 오히려 지방권 의대일수록 교육특구나 이런 학교들 잘 몰라요. 자, 오른쪽 서울대도 똑같이 해놨습니다. 서울대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일반고는 5등급제 1.0이 돼야 낮공이 가능해요. 그럼 1등급 넘어가게 되면 일반고는 서울대 자체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요. 이 부분은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9등급제에서는 이렇게 됐었는데 5등급제에서는 이 정도는 돼야 이과도 이 대학들을 갈 수가 있는 거구나. 이거 꼭 기억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